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습관. 얼마 전에 한 조용한 저녁에 저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지. 이 모든 게 우리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깊이 깨달았죠. 가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삶을 힘들게 만드는 습관들을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습관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언제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리 모두 가끔은 부정적인 습관에 빠져서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거나, 남의 칭찬만 듣고 싶어 하거나, 자기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것 같은 습관들 말이에요.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감정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알아가고 진짜 자신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결국 더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힘을 믿고 변화를 위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항상 놀기만 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늘 노는 것만 생각하는 습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 말이죠. 인간은 본래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해요. 심리학자들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쾌락을 좇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런 성향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순간의 즐거움을 선택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정작 중요한 일들은 뒷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끊임없이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중요한 일들을 계속 미루게 되죠.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 같은 사람들과 진실되게 교류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결국은 좀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자기 개발이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도 부족해지고 말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일과 놀이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일상의 즐거움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해요. 매일 스스로에게 시간을 갖고 그날의 행동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활동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이런 커뮤니티 활동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여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겠죠. 두 번째로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집에서 꼼짝 않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오늘 뭘 했지? 하고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문득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특히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를 허비한다는 건 그냥 시간을 아무 목적 없이 보내는 것을 말해요. 이런 식으로 날마다 시간을 보내면 중요한 목표를 이루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들로 이루어진다고요. 즉, 매일매일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돼요. 이런 습관을 고치려면 몇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신의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단계들을 계획해요.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더 집중하고 생산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죠. 하루가 끝날 때 자신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플라톤은 우리 삶이 실천과 성찰을 통해 완성된다고 봤어요. 즉,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자신의 책 월든에서 어떻게 하면 삶을 더 단순하게 하면서도 본질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를 탐구했어요. 소로우처럼 우리도 매일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어야 해요.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에 달려 있어요. 좀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거예요. 세 번째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생각을 좀 바꾸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 문득 우리가 왜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좁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자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걸 동조성 편향이라고 해요. 이건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받고 싶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을 말해요. 처음에는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이런 습관이 우리의 생각을 좁게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다양한 관점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계속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만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배울 기회가 줄어들어요. 혁신이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같은 생각만 공유하는 집단에서는 비판적인 사고도 약해지기 쉬워요. 이런 집단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주변 의견에 동조하게 되죠. 예전에 플라톤은 자신의 책에서 이상적인 사회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처럼 다양한 생각이 모여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도 기억해야 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고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사고 방식이 넓어집니다. 정보를 접할 때는 한 가지 관점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토론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도 더 풍부해지고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한 생각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 사진과 이야기를 올리는 걸 보면서 왜 우리는 남의 삶을 보고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을 비교의 함정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고 그걸 자신의 평범한 순간과 비교하곤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그게 바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이런 습관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같이 낮아집니다. 부러움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떨어뜨리고 마음에 불만과 불행을 채워요. 부러움은 사람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우리 감정과 욕구가 우리 영혼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부러움 같은 감정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큰 요소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도 부러움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부러움과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신만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해서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격려해 보세요. 이런 습관을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분명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5번째로, 허황된 말이나 글로 타인의 칭찬을 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강연을 들으러 갔었어요. 거기서 한 강사가 말하길, 우리가 자주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허세를 부리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와닿아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허황된 말로 타인의 칭찬을 구하려는지, 그리고 이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승인 의존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자신을 좀 더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허황된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해요. 계속해서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결국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신을 과장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거짓과 허세를 알아채게 되고, 이런 행동은 결국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어요. 옛날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실된 말이야말로 가장 좋은 말이라고 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도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습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받아들이고 남의 승인보다는 자기 승인을 더 중요시하세요.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비록 변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은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우리 습관이 어떻게 우리 삶을 좌우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습관들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가끔씩 부정적인 습관에 빠지곤 해요. 예를 들어 남과 자꾸 비교하거나 남의 칭찬만 바라는 것처럼요. 이런 습관은 사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걸 하나씩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가끔은 실패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 진짜 자신을 표현하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목표를 설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모든 것이 결합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논의한 습관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을 믿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서로를 응원하면서 이 여정을 걸어가요. 비록 길이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장이 바로 가장 큰 보상이 될 거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습관. 얼마 전에 한 조용한 저녁에 저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지 이 모든 게 우리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깊이 깨달았죠. 가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삶을 힘들게 만드는 습관들을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습관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언제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리 모두 가끔은 부정적인 습관에 빠져서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거나, 남의 칭찬만 듣고 싶어 하거나, 자기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것 같은 습관들 말이에요.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감정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알아가고 진짜 자신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결국 더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힘을 믿고 변화를 위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항상 놀기만 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늘 노는 것만 생각하는 습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 말이죠. 인간은 본래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해요. 심리학자들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쾌락을 좇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런 성향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순간의 즐거움을 선택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정작 중요한 일들은 뒷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끊임없이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중요한 일들을 계속 미루게 되죠.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 같은 사람들과 진실되게 교류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결국은 좀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자기 개발이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도 부족해지고 말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일과 놀이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일상의 즐거움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해요. 매일 스스로에게 시간을 갖고 그날의 행동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활동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이런 커뮤니티 활동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여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겠죠. 두 번째로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집에서 꼼짝 않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오늘 뭘 했지? 하고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문득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특히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를 허비한다는 건 그냥 시간을 아무 목적 없이 보내는 것을 말해요. 이런 식으로 날마다 시간을 보내면 중요한 목표를 이루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들로 이루어진다고요. 즉, 매일매일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돼요. 이런 습관을 고치려면 몇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신의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단계들을 계획해요.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더 집중하고 생산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죠. 하루가 끝날 때 자신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플라톤은 우리 삶이 실천과 성찰을 통해 완성된다고 봤어요. 즉,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자신의 책 월든에서 어떻게 하면 삶을 더 단순하게 하면서도 본질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를 탐구했어요. 소로우처럼 우리도 매일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어야 해요.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에 달려 있어요. 좀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거예요. 세 번째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생각을 좀 바꾸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 문득 우리가 왜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좁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자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걸 동조성 편향이라고 해요. 이건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받고 싶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을 말해요. 처음에는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이런 습관이 우리의 생각을 좁게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다양한 관점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계속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만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배울 기회가 줄어들어요. 혁신이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같은 생각만 공유하는 집단에서는 비판적인 사고도 약해지기 쉬워요. 이런 집단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주변 의견에 동조하게 되죠. 예전에 플라톤은 자신의 책에서 이상적인 사회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처럼 다양한 생각이 모여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도 기억해야 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고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사고 방식이 넓어집니다. 정보를 접할 때는 한 가지 관점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토론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도 더 풍부해지고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한 생각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 사진과 이야기를 올리는 걸 보면서 왜 우리는
남의 삶을 보고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을 비교의 함정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고 그걸 자신의 평범한 순간과 비교하곤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그게 바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이런 습관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같이 낮아집니다. 부러움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떨어뜨리고 마음에 불만과 불행을 채워요. 부러움은 사람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우리 감정과 욕구가 우리 영혼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부러움 같은 감정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큰 요소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도 부러움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부러움과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신만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해서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격려해 보세요. 이런 습관을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분명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5번째로 허황된 말이나 글로 타인의 칭찬을 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강연을 들으러 갔었어요. 거기서 한 강사가 말하길 우리가 자주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허세를 부리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와닿아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허황된 말로 타인의 칭찬을 구하려는지 그리고 이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승인 의존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자신을 좀 더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허황된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해요. 계속해서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결국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신을 과장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거짓과 허세를 알아채게 되고 이런 행동은 결국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어요. 옛날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실된 말이야말로 가장 좋은 말이라고 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도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습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받아들이고 남의 승인보다는 자기 승인을 더 중요시하세요.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비록 변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은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우리 습관이 어떻게 우리 삶을 좌우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습관들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가끔씩 부정적인 습관에 빠지곤 해요. 예를 들어
남과 자꾸 비교하거나 남의 칭찬만 바라는 것처럼요. 이런 습관은 사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걸 하나씩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가끔은 실패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 진짜 자신을 표현하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목표를 설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모든 것이 결합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논의한 습관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을 믿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서로를 응원하면서 이 여정을 걸어가요. 비록 길이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장이 바로 가장 큰 보상이 될 거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습관. 얼마 전에 한 조용한 저녁에 저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지, 이 모든 게 우리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깊이 깨달았죠. 가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삶을 힘들게 만드는 습관들을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습관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언제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리 모두 가끔은 부정적인 습관에 빠져서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거나 남의 칭찬만 듣고 싶어 하거나 자기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것 같은 습관들 말이에요.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감정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알아가고 진짜 자신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결국 더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힘을 믿고 변화를 위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항상 놀기만 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늘 노는 것만 생각하는 습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 말이죠. 인간은 본래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해요. 심리학자들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쾌락을 좇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런 성향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순간의 즐거움을 선택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정작 중요한 일들은 뒷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끊임없이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중요한 일들을 계속 미루게 되죠.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 같은 사람들과 진실되게 교류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결국은 좀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자기 개발이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도 부족해지고 말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일과 놀이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일상의 즐거움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해요. 매일 스스로에게 시간을 갖고 그날의 행동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활동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이런 커뮤니티 활동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여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겠죠. 두 번째로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집에서 꼼짝 않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오늘 뭘 했지? 하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다 문득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특히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를 허비한다는 건 그냥 시간을 아무 목적 없이 보내는 것을 말해요. 이런 식으로 날마다 시간을 보내면 중요한 목표를 이루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들로 이루어진다고요. 즉, 매일매일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돼요. 이런 습관을 고치려면 몇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신의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단계들을 계획해요.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더 집중하고 생산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죠. 하루가 끝날 때 자신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플라톤은 우리 삶이 실천과 성찰을 통해 완성된다고 봤어요. 즉,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자신의 책 월든에서 어떻게 하면 삶을 더 단순하게 하면서도 본질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를 탐구했어요. 소로우처럼 우리도 매일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어야 해요.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에 달려 있어요. 좀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거예요. 세 번째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생각을 좀 바꾸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 문득 우리가 왜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좁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자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걸 동조성 편향이라고 해요. 이건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받고 싶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을 말해요. 처음에는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이런 습관이 우리의 생각을 좁게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다양한 관점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계속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만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배울 기회가 줄어들어요. 혁신이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같은 생각만 공유하는 집단에서는 비판적인 사고도 약해지기 쉬워요. 이런 집단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주변 의견에 동조하게 되죠. 예전에 플라톤은 자신의 책에서 이상적인 사회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처럼 다양한 생각이 모여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도 기억해야 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고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사고 방식이 넓어집니다. 정보를 접할 때는 한 가지 관점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토론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도 더 풍부해지고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한 생각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 사진과 이야기를 올리는 걸 보면서 왜 우리는 남의 삶을 보고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을 비교의 함정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고 그걸 자신의 평범한 순간과 비교하곤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그게 바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이런 습관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같이 낮아집니다. 부러움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떨어뜨리고 마음에 불만과 불행을 채워요. 부러움은 사람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우리 감정과 욕구가 우리 영혼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부러움 같은 감정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큰 요소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도 부러움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부러움과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신만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해서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격려해보세요. 이런 습관을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분명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허황된 말이나 글로 타인의 칭찬을 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강연을 들으러 갔었어요. 거기서 한 강사가 말하길, 우리가 자주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허세를 부리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와닿아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허황된 말로 타인의 칭찬을 구하려는지, 그리고 이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승인 의존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자신을 좀 더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허황된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해요. 계속해서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결국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신을 과장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거짓과 허세를 알아채게 되고, 이런 행동은 결국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어요. 옛날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실된 말이야말로 가장 좋은 말이라고 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도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습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받아들이고 남의 승인보다는 자기 승인을 더 중요시하세요.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비록 변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은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우리 습관이 어떻게 우리 삶을 좌우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습관들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가끔씩 부정적인 습관에 빠지곤 해요. 예를 들어, 남과 자꾸 비교하거나 남의 칭찬만 바라는 것처럼요. 이런 습관은 사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걸 하나씩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가끔은 실패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 진짜 자신을 표현하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목표를 설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모든 것이 결합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논의한 습관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을 믿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서로를 응원하면서 이 여정을 걸어가요. 비록 길이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장이 바로 가장 큰 보상이 될 거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